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SUV QM6인데요. 가벼운 변화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달고 왔습니다. 바로 LPG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연료를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LPG 엔진을 만드는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단연 선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르노 삼성 QM6 LPE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QM6가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외관 디자인이 대폭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QM6는 부분적으로만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르노 모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M6와 QM6를 통해 소개된 디자인 특징이 신형 메간, 클리오, 캡처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SM6와 QM6가 일찍부터 판매되고 있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서야 새로운 디자인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QM6 디자인을 또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신선함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존재감 높은 디자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는데 전 후면 범퍼가 소폭 변경됐고 후면부의 보조 제동 등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같은데요. 디자인 변화보다 기존 모델에서 지적받던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먼저 8.7인치 세로형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공조장치를 사용하기 불편했었죠. 이제는 기본 화면에 위젯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하면서 스마트폰 호환성도 개선됐고요. 운전석 시트에는 쿠션 익스텐션과 마사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도 생겼고요. 2단계라는 점은 아쉽지만 개선은 됐죠. 이외에 기존 12V 아울렛을 USB 충전 포트로 바꾸는 등 최신 트렌드에 맞췄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LPG 모델인데요. 도넛형 탱크를 탑재해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탱크를 하단에 적재했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 조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잠시 신형 QM6가 들려주는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편의 장비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통풍 및 열선 기능을 갖추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을 비롯해 전동식 트렁크 등도 갖추고 있네요. 다만 액티브 세이프티 측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달렸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도 계기판 경고와 소리만 안내해줍니다.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 때문인데요. QM6 LPE는 트림에 따라 2,376만원에서 2,94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PG 연료 특성상 연료값도 저렴해 장기 보유 측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완성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M6 LPE와 함께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차를 밀어붙일 때 속도 자체의 상승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출력이 조금은 낮게 다가오죠. 그 때문에 어떤 그 최고 출력을 바탕으로 최대 가속을 쏟아낼 때 만족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시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또한
일상에서는 충분한 힘을 제공해 주는 만큼 고속주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LPG 엔진을 택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시험 구간에서의 만족도는 충분합니다. 또한 잠깐 속도를 낮춰볼까요? 먼저처럼 이제 속도를 낮추고 가속 페달을 쓱 하고 밟았다 떼고 다시 쓱 밟고 떼고 쓱. 이때 엔진 리스폰스가 생각보다 좋게 다가옵니다. 물론 과급기 엔진과 다른 그런 반응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가 잘 활성화되는 만큼 답답함 없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도 저 파워 가지고 저 토크 가지고 과연 저 덩치를 견인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의외의 만족감을 얻었던 바 있는데요. 어떤 최대 발진 가속 부분이 아닌 일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엔진은 14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솔린 모델과 한번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 4마력 정도의 차이, 최대 토크 또한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타고 있을 때 가솔린 모델과 크게 다른 느낌은 받지 않게 됩니다. 단지 이제 연료 자체를 충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가 조금의 차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LPG 엔진, 이 LPG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에게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LPG 차량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반인들도 LPG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그럼 LPG 차량을 운행하실 때 필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성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LPG 엔진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일반 휘발유나 디젤차처럼 금방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차단됐던 LPG 연료가 엔진으로 분사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버튼식 시동 방식이라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열쇠 방식이라면 키를 ON까지만 돌리고 계기판의 각종 점검등이 꺼지면 그때 시동을 걸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시동 걸지 말자고요. LPG 차량을 구입하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원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시간짜리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대신 LPG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몇 가지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먼저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은 잘 아시죠? 엔진오일도 조금 더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LPG 엔진은 연료 특성상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엔진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때문에 엔진오일도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LPG 전용 오일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리터당 10,000원 이상의 고급 오일을 사용해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적당히 저렴한 가격의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오일 교체 기간만 잘 지켜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LPG 엔진이 상대적으로 출력과 토크가 부족하니까 터보차저를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LPG 엔진은 열이 많다고 했죠. 엔진의 온도가 높으면 노킹 위험이 높아집니다. 엔진을 식히려면 연료를 직접 분사해주는 방식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기술만 공개되고 양산화는 이렇다 할 단계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를 비롯해 GM과 아우디 정도가 1.4리터 배기량의 LPG 직분사 터보 엔진을 공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네, LPG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네, 이와 같은 LPG에 대한 상식만 있더라도 차를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QM6로 돌아와서 사실 이 QM6가 처음 나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뭐 누군가는 프랑스 차들은 다른 건 별로 볼 게 없어, 디자인이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적어도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상당히 충분합니다. 여전히 존재감도 좋죠. 때문에 이번 변화를 통해서도 그 디자인의 틀은 건들지 않고 있는데요. 실내 부분에서도 일부가 바뀌었는데,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네, 뒷좌석에 어떤 각도 조절 기능,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했을 때 앞쪽에 있을 때는 보편적인 느낌, 그리고 한 칸을 젖혔을 때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잠잘 때는 네, 한 단계 이제 높여서 이렇게 환경을 구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쟁사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경쟁사는 이제 조금 더 이 다단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적어도 2단계지만 각도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쓸 때의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역시 이 혈통 때문인지 차가 스티어링 휠의 제어 안에서 상당히 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승차감 부분에서도 큰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제어를 할 때 도시명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핸들링 감각까지를 잘 살려놨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운전 재미, 물론 이제 가속 자체가 어떤 경제성에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한 약간의 재미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래도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운전 재미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전성, 급작스럽게 무엇인가 나타나서 훅 이와 같은 조작을 할 때, 이때도 원하는 라인이 그려지는 만큼 어떤 안전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핸들링은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적당하고 조금은 둥글게 처리되어 있지만 약간의 D컷 스타일로 디자인했다는 것도 좋네요. 또한 르노 삼성 QM6라고 했을 때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정숙성이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가솔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타사의 가솔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숙성을 잘 표현해 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35dB 정도라면 고급 세단과 맞먹는 정도의 수준인데, 적어도 르노 삼성 엔지니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사실 뭐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중형 세단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게 되니까 순수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 정숙성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평균 이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르노 삼성 QM6 LP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초대를 마크해내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일부 예전 르노 삼성 모델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우선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1초 이상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엔진의 성능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고 성능을 끌어내고 있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지, 일상에서 사실 탈 때는 두 모델 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주시면 맞겠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택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경제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는지 또 한번 김선웅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측정한 QM6 LPE의 연비를 살펴볼까요? 가솔린 모델보다 분명히 낮은 연비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럼 QM6 LPE가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지 계산해 볼까요? 먼저 동일 중하위 트림인 LE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LPG 모델이 가솔린보다 69만 원 저렴합니다. 배기량이 사실상 동일하니 연간 자동차세도 똑같고요. 그럼 실질적인 유류비를 계산해 볼까요? 1년에 약 6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350만 원 정도 유류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LPG 가격 변동 없이 1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유류비에서만 69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값 차이까지 더하면 총 76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결국 어떤 그 효율 측면보다는 순수한 연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쟁력, 그것이 LPG 엔진이 갖는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단거리 주행이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께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르노 삼성 모델들이 이 본배, 과거에는 이제 이 트렁크에 이렇게 크게 차지했던 본배를 지금은 도넛 형태로 해서 트렁크 하단에 위치시켰죠. 트렁크 자체의 높이는 약간 높아졌지만 이건 사실 체감적으로 또한 이 실제 짐을 적재할 때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다른 차와 달리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본배를 탑재했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 되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르노 삼성 QM6 LP, 어떤 편안함을 바탕으로 연료비를 통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승차감 측면으로 보더라도 1열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친 쇼크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능력을 보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요. 2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만족감이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가족용 SUV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제 일부 모델들을 보면 뒤쪽에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용으로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현재 이 QM6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피로로 할 때 잘 풀리기 때문에 어떤 이 세팅 부분에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르노 삼성 QM6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솔린 모델 테스트를 할 때 제동거리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현재는 그거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모델 간의 어떤 시스템 편차가 크다기보다는 어떤 그 길들이기 상태라든지 컨디션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짧은 거리가 나왔네요. 다만 이 수치 자체가 일반적인 SUV로서는 무난한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최근 르노 삼성을 보면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 모델이 다 저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가격이 갖는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 만큼 그 경제성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잘 접근을 하신다면 만족감을 크게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 타고 있는 QM6 LP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르노 삼성 SM7 LPG 엔진을 사용하는 SM7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봤었는데, 특히 가성비 차원으로 보면은 대단했죠. 하지만 현재 이 QM6 LP 역시도 어떤 그 연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가치를 추구한다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동일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장거리 투어, 지금 이 테스트 환경이 아닌 더 긴 한 1000km 이상 이런 장거리 환경에서 한 번 더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삼성 QM6.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부담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이 LPG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엔진인데, 이를 통해서 이를 SUV에 적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모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차를 타고 나니까 특히 이 QM6가 가성비를 통해서 가솔린 엔진의 판매량이 상당히 많죠. 현재 LP를 탔을 때 이 만족감 역시도 충분한 만큼, 네, 제가 볼 때는 향후의 시장성 역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단거리 주행이 많은, 혹은 어떤 그 연료비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 분들께, 네,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SUV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유일무이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SUV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승차감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운동 성능,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어떤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패밀리 SUV를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께 만족감을 살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옵션 차원으로 본다면 일부 것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죠. 최근 이제 동향이 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도 눈에 띄지 않는데, 네, 르노 삼성의 어떤 그 상품 기획 담당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 계속,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 친소비자 정책을 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르노 삼성 QM6 LP를 만나봤습니다.